우리가 그 단초 전쟁하는 게 사실 쉬워요. 장초는 왜냐면 이제 장초는 그 농가 기술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약간 변동성이 있지만 단초는 기계적이거든요. 제 느낌을 보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위치를 많이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막 그럽니다. 우리한테 막 기저 전쟁 때문에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 잘 믿지 않습니다. 기저에는 꽃생이 물지 않습니다. 기저는 꽃생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글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 전제는 없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기저는 뭐냐면요. 이게 첫 번째 눈이잖아요. 첫 번째 밑에 보면 여기 양쪽으로 있어요. 기저는 반드시 양쪽으로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씩 있는 게 일반적이고 어떤 거는 두 개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양쪽에 있어요. 요 기저를 여러분이 찾으면 거기서 왼쪽 오른쪽에도 한 3mm, 4mm 이내에 있어요. 첫 번째로 그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실제로 이 정도 높이에 있는데요. 그럼 이 첫 번째 위치는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러분이 그 단초 전쟁할 때 흔히 여러분이 첫 번째라고 찍었던 눈은 80% 이상하다. 두 번째 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기 좋으냐면요. 봐보세요. 이 가지는 이 부분은 재작년에 자란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얘는 작년에 자란 가지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자란 가지를 두는 단계에 전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년에 자란 가지랑 재작년에 자란 가지가 이 경계점 이 부분이에요. 기저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경계가 보이잖아요. 그 경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눈이 1cm보다 위에 있다. 그럼 얘는 두 번째 눈이에요. 첫 번째 눈은 대부분 5mm 이 정도 이내에 있어요. 딱 봤는데 경계에서 1cm 위에 눈이 있다. 두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에서 눈은 180도 각도로 나오니까 그 반대편에 보면 첫 번째 눈이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두 번째 눈이 100이라면 첫 번째 눈이 한 40%밖에 안 돼요. 작습니다. 기저하는 그거에 또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서 전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두 번째 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에서 여기를 바싹 자르면 안 돼요. 바싹 자르면 봄철에 가뭄에 의해서 말라요. 그래서 한 4 내지 5cm 띄워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잘하시는 거고 좀 더 전정을 고급스럽게 하신다면 이겁니다. 제가 두는 전제를 두 개를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는 전제 했으니까는 얘가 첫 번째 눈이 큰 거고 얘가 두 번째 눈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전정하실 때는 이 두 번째 눈을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올라가는 거. 네. 그러면 1cm 내가 첫 번째 눈을 얼마나 했죠? 첫 번째 눈은 반드시 1cm 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눈을 이렇게 전정하게 되면 결과 부위가 1cm 남는 거예요. 이거 뭐 세눈 전제 잘못해버리면 막 7cm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샤인머스켓이 캠베럴이나 거북보다도요, 신초가 나오는 각이 좀 넓어요. 개 중에 이렇게 처진 애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 조만할 때, 한 5, 6매일 때 신초 이렇게 처진 걸 이렇게 올리잖아요. 부러집니다.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은 가능하면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뭐를 하냐. 한 5입, 4입 나올 때부터 덩쿨손이 나와요. 덩쿨손은 잘라주셔야 돼요. 아니면 가무니까. 덩쿨손 잘라주시고 나머지 신초를 손으로다가 이렇게 머리 쓰다듬듯이 이렇게 가르마만 타주세요. 살살. 그러면 걔가 거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차분하게 있어요. 얘가. 근데 그걸 안 해버리면 이제 서로 엉켜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한 가지 팁이 또 뭐냐면요. 또 너무 많이 갔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샤인머스켓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캠베럴이고요. 샤인이 이렇게 아래쪽 떨어지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가립을 할 때 이렇게 V자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그 신초 유인선을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파이프가 지나가는 길이고. 그래서 이 위치에서 첫 번째 유인선이 20cm 이내에 하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 농가에 가면 한 여기 30cm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유인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샤인이 각이 넓게 나와서 이 첫 번째 신초가 이 유인선, 첫 번째 유인선에 안 걸치고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들어오려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한 20cm에 15cm에 그 철선이 이 선이 하나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철선이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고정선이 가게 되면 봉지 작업이 안 돼요. 또. 그래서 여기는 여기 끈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일론 끈 같은 거. 그게 가야 돼요. 그래서 신초가 싹이 터서 이
기둥에 올라갈 때까지 있는 얘가 있다가 여기 지나가면 얘를 걷어서 한쪽에 말아놓는 거예요. 기둥에다가. 그래야지 신초가 밑으로 빠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댁에 가셔서 이 첫 번째 눈에 여기 첫 번째 여기 기둥에서 여기가 첫 번째 그 유인선의 높이가 얼마 되는지 보셔야 돼요. 저게 30cm 넘으면 좀 곤란합니다. 밑으로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거를 빠져서 신초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작업하실 때 그러면 또 여러분이 한 발짝을 못 나갑니다. 진짜 못 나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저걸 뭐라고 부르던데 그 일반 농자재 가면 바인더끈을 해 지금. 바인더끈보다요 무슨 인삼끈인가 인삼밭에 쓰는 끈인가 약간 갈색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뭐 여하튼 뭐 바인더끈도 괜찮고요. 그런 거를 그냥 한 번 해고 나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그때 결정하면 없어도 되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걔를 한쪽에 이렇게 감아놨다가 내년에 또 쓰시고 예, 그걸 매년 바꾸면 또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비가리 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샤인을 열감거리를 얼마나 심으셨죠? 열감, 나무와 나무 사이 사람 통로. 아니, 나 5m짜리 좋은 3m짜리 보내. 아니 3m는 좋아요. 4m, 5m 하신 분은 취미생활 하시는 분 왜 이렇게 넓게 심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그러면 이 열가루를 안 키우고 이렇게 키우나요? 5m 심으신 분들? 아니면 덕 심고 키워요? 아니, 진짜. 반대로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열간을 이렇게 심고 5m를 심고 나무를 이렇게 기르려면 통행이 나쁘잖아요. 통행이 나쁜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정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바람직한 때 같지는 않고요. 열간은 제가 보면 3m를 넘으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여기 또 거봉을 3.6으로 해서 아마 3.6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6은 곤란합니다. 너무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뭐 2.7도 전 괜찮다고 봐요. 2.4도 괜찮아요. 전목을 말씀하시면 사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3목적은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전목이라서 열간이 굳이 더 넓히려 하더니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따로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전목, 삼목에 대해서는 열간 거리는 아무 관계 없고요. 열간이 넓으면 수량이 적다. 그 말씀 드리고 그래서 3m는 넘지 않으면 좋겠다. 2.7도 좋고 2.4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기존에 2.4가 있으면 2.4셔도 돼요. 2.5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천안시에 우리 그 무가온하우스 측장 나 있는 게 보통 5m거든요. 5m에 5m 50단위가 규격인데 예를 들면 가운데 하나 넣었어요. 자, 그래서 가운데 넣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무가온하우스는 겁이 2m 50이나 2m 6, 70이 많을 거예요. 2m 50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대신 여러분이 이제 2.7보다 이제 적어졌을 때는 포도잎이 겹치는 걸 허용하셔야 돼요. 포도잎이 겹쳐도 돼요. 그 좀 재밌습니다. 제가 이렇게 겹쳐도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가분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또 물어봅니다. 해보셨냐고. 아무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 해봤어요. 저는 1.8 해봤어요. 왜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희망사항은 그겁니다. 포도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인건비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길 바래요.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현실은 반대가 됩니다. 인건비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판매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을 경우 결국은 품질만 동일하다면 양가조 승부가 동일한 품질에서 그랬을 때 양가조 승부일 때 가장 관건이 뭐냐? 열간거리가 좁아요. 그러면 열간거리가 2.4는 좁고 2.2는 좁냐? 2.1이 좁은 것 같습니까? 저는 2.1도 오케이 합니다. 형태가 그렇다. 왜? 여러분도 우리가 그 무슨 포도치가 보면 H자 수형 막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혹시요? 걔들 주지 간격이 180입니다. 180에서 2m 정도 돼요. 걔들 주지 간격이랑 내가 심는 거 2m, 1.8은 뭐 다르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2.1, 2.4 갔을 때는 이제 관건이 뭐냐? 그럼 저희가 청에서 왜 2.1, 2.7을 얘기했냐면요.
저희는 SS 때문에 그랬어요. SS가 돌아가야 되니까. 사실 2.4도 SS가 돌아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꼬독해요. 사실 2.4는. 그래서 저희가 열간거리를 2.7로 했던 이유는 기계 때문에 그래요. 기계 때문에. 근데 만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슨 뭐 무인방지기가 이제 곧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좁아도 그러려면 이제 겹쳐도 된다. 네, 분명히. 그래서 나무가 저기 하면 겹쳐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포도액을 얼마나 받을 거냐. 1차적으로 한 15명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차 지혜 처리 끝나고 일주일 있다 가서 보면 본입이 15차 정도 돼요. 그럼 그때 숨지르기 하고 나면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입은 따는 겁니다. 벼슬 다 따는 겁니다. 본인만 15개 딱 잡고 가는 겁니다. 만약 좀 더 필요하다면 공간이 있으면 17개 정도 더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기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포도가 색이 오면 그때 숨지르기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7월 20일입니다. 색이 시작됐어요. 근데 포도가 생장점이 봐볼까? 포도라고 끝이 이렇게 반드시 된 거는 끝이 이렇게 휜 게 있잖아요. 어느 게 크는 거죠? 휘는 애. 네, 그렇죠. 예. 휜 게 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숨지르기 하는데 끝이 쭉 뻗었잖아요. 얘는 손 안 돼도 안 크는 거예요. 이렇게 휜 거만 이제 잘라주면 되는데 지금이 착색기다. 근데 포도 끝이 폈어요. 이거 숨지르기 합니까? 안 합니까? 착색기 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봐보세요. 신초 끝이 큰다는 건 뭐죠? 그러면 생장점 밑에서 옥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옥신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와요. 옥신이 있나 없나는 쉽게 나타납니다. 나무가 크는 데는 옥신이 내려오는 역할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죠? 밑에 있는 눈을 틔우지 않습니다. 근데 생장점을 딱 따잖아요. 그럼 벼슬이 막 듭니다. 왜? 옥신이 안 내려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옥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도가 착색기터 양분이 익어가는데 입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대부분 옥신 쪽으로 딸려갑니다. 호르몬 쪽으로 딸려갑니다. 호르몬이 있어서 나무가 크는 것이 아니고 호르몬이 있어서 양분을 땡겨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호르몬, 옥신, GA, 사이토키니즘은 제가 누가 제일 우선권이냐? 옥신이 제일 많은 우선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이 GA 처리 한번 하시죠? 그때 C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C가 없으니까는 C에서 GA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이토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2차의 GA를 또 주는 겁니다. 그냥 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1차 처리하고 씨앗이 있었으면 말이 그럴 일 없겠습니다. 있다면 2차 처리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씨앗이 없어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니까 얘를 인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요? 거북 유액제를 하실 때 어떤 거는 포도알이 2개 있고 어떤 거는 포도알 속에 씨가 2개 있었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여기 1번 포도알은 포도알에 씨앗이 2개 있어요. 2번 포도알에는 포도씨가 4개 있어요. 같은 조건이면 어느 게 빨리 익습니까? 4개짜리랑 2개짜리랑 같은 조건이면 4개짜리가 빨리 익어요? 모르지. 그렇죠. 그렇죠. 알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겠나 싶겠죠. 2개짜리가 빨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때 그 유액제 할 때도 포도알을 4개보다도 2개 쪽으로 맞추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개 빨리 오니까. 왜? 씨앗에서 GA가 만들어져요. GA는 아무래도 생경적으로 가니까요. 늦게 있습니다. 다만 씨앗이 4개니까 알은 무거워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 그러니까 결국은 씨앗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착색기 때는 여하튼 우선권이 신초 끝으로 간다. 그래서 생각 좀 해줘. 그러면 우리가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중간에 처음 말씀드릴 때 포도를 늦게까지 다려오면 왜 양분이 포도나무로 안 가냐? 포도로 가서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 포도나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저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하잖아요. 그 포도 소비는 자식이에요. 이 부모 자식 간에 정이 있어서 양분을 글로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를 나무에서 송이를 따지 않는 이상 양분은 송이줄 가서 나무가 양분 축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샤인머스켓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9월 30일에는 포도를 다 따야 된다. 10월 1일부터는 저장양분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야 된다. 그거 해놓은 동안, 10월달에 여러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만 4번 주시면 됩니다. 물. 일주일 간격으로 15도씩 물 충분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정에서 물 끊을 때 한 20분 주는 거예요. 겨울에 못 먹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냥 9월 30일에 마지막 수확하시고 내년 2월에 전장에 가시면 안 되고요. 10월 달에 물을 한 4번 정도 줄 수 있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 밭이 녹균병이 많이 왔다. 이제 샤인머스켓도 녹균이 많을 거니까요. 그렇게 많이 온 밭은 포도잎이 떨어지면 그걸 걷으셔야 돼요. 거기 놔두면 안 돼요. 걔 걷어서 안전한 곳에서 태우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땅에 묻으셔야 돼요. 그거 탭이 되고 생각하면 탭이 안 돼요. 병용균에 운상돼가지고 내년에 병용균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포도잎을 어떻게 모으냐? 잎이 다 떨어지고 한 번에 모으려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떨어지는 데는 주기적으로 긁으셔야 돼요. 아니 그거 운동삼아 다 하는 겁니다. 운동 치면 안 되고. 롯다리 치고 그냥 묻어버리지 뭐. 만약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녹균배장을 바닥에 주세요. 야, 내가 걷기 어려우면, 근데 사실 그 걷기는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운데 아니면 거기다가 이 약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 갔더니요, 경남 하동 갔더니 그 배나무가 그것도 아이디어돼요. 거기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가을 되니까 이렇게 고랑을 파놔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도랑을 배 중간 파놔요. 그럼 이제 배가 바람 불면서 낙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싹 메웁니다. 좀 그거 보고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병주님은 절대 걸으면 안 된다.